네. 그 빵이랑 수업 들으시면서 드셔도 되거든요. 예, 항상 한참 배고픈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첫 시간에 늘 돌렸는데 지난주에 너무 정신없이어서 아무것도 못 가져와서 오늘 돌렸고, 숙제 지난주에 요거 그 자동차의 운동성을 오행으로 표현해보자 요거 했죠. 요거 숙제 다 적어 오셨어요? 제가 좀 네, 볼까요? 근데 틀렸던데요. 보자. 고민 조금 했는데 이 수는 확실히 요거는 확신 요거는 틀렸던데. 보자. 안 했어요? 예? 잠깐만. 문자 보낸 거 그대로. 아, 그거 그대로 해서 오셨어요? 아, 네네. 근데 요건 좀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 지은 씨는 작년에도 똑같은 내가 숙제를 또 내줬었어요. 작년 이거 리셋 됐나요? 작년에 그 또 내줬는데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엔진, 그 다음에 연료, 그 다음에 속력, 속도, 브레이크. 이게 대부분 그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패턴이 똑같은 게, 연료를 뭘 태워야 되니까 목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세요. 혹시 연료 목으로 쓰신 분? 그죠? 예. 예. 네. 하루 지정해버리니까. 다 지웠어요? 아, 네. 돈이 됐어봤자 없는. 아, 엔진은 발화가 돼야 화죠. 그 발화되기 전에 엔진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때 엔진. 네, 엔진 뭐예요? 금. 두 개 맞았네? 여기서 연료가 들어가면 발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럼 연료는 뭘까? 뭐 아이씨, 내가 아까 여기 연료를 목으로 생각하면서부터 그게. 맞아요. 예, 연료는 우리 엔진에 불이 붙으면 하죠. 예. 엔진에 연료가 화로 불을 붙여야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화 열기가 없기 전에 엔진은 금의 상태예요. 그쵸? 네. 예, 그냥 딱딱한 상태잖아요. 딱딱한. 아무것도. 그죠? 화가 발화를 해줘야, 그래서 화가 연료예요. 그러면 속력은 뭘까요? 제가 물체를 연상시키지 말고 그 운동성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뭐 곡직력, 치고 나가는 힘, 이런 거. 그렇죠? 속력은 목이죠. 치고 나가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목의 운동성은. 그죠? 예. 그러면 속도는 뭐예요? 토죠. 브레이크가 수죠. 수는 계속 내려가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속도를 다운시키는 힘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틀리시는 분들이 대체로 연료를 목으로 잡아버리세요. 그러면 엔진이 화가 되거든. 그럼 거기서 더 말려요.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되거든요. 예. 정답은 금, 화, 목, 토, 수예요. 예. 전 마지막이 수라서 목화 토홍수인가 싹 잡았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은 발화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죠. 예. 그냥 딱딱한 상태. 단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숙제를 조금 더 내주면 어떻게 하냐. 우리 일상에서 요 운동성을 찾아가지고 적어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숙제를 내주면 더 안 해요. 더 안 해오세요. 예. 요거는 제가 자동차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오행의 운동성을 찾아가지고 해와라 하는데, 요 숙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되게 많이 내주시거든요. 근데 잘 안 해오시더라고요. 잘 안 해오세요. 오늘 그 숙제 체크는 여기였고, 지난주에
보자. 두 분이나 결석을 하셨네, 오늘. 한 분은 저한테 연락 주셨고, 한 분은 안 주셨고. 그럼 일단, 예. 영영 안 오시는 건 아니겠죠? 네. 연락이 없이 안 와가지고. 지난주 우리 뭐 했어요? 음미하겠습니다. 네. 음양 오행도 했고, 그 전에 역학이란 해가지고, 이제, 예, 간단하게 우리 역학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었어요. 그죠? 예. 음양은 기억나세요? 저한테 네. 예. 예, 제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오행의 운동성. 우리 아까 숙제하면서 하나만 복습하고 갈까요? 그럼 목은 뭐라 그랬죠? 송역. 아니, 운동성. 예, 국진력, 추진력, 그죠?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 못 먹어도 그냥 얘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게 목의 성질이에요. 예. 그러면 화는? 활산. 번지는 힘이라고 했죠. 번진다 했죠. 가장 큰 거는 화는 옆으로 넓게 번진다. 그리고 토는? 머물러 있는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 중간.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을 이제 중간 역할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금은 열매, 결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상태.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금이 꼭 금붙이만 금의 성질을 가진 게 아니고 돌도 금의 성질을 가졌고 쇠도 금의 성질을 가졌고 단단하고 이렇게 웅집돼 있는 건 다 금의 성질로 봐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수는 하강하는 성질이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고 흘러내린다고 했. 그리고 수령. 예. 그리고 네? 그 먹는 기. 네. 엉겨 붙는다고 했어요. 물은 엉키고 설키고. 예. 엉겨 붙는다고 했죠. 엉겨 붙는다. 예. 이게 오행의 그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했어요. 네. 오늘 등록하신 분은 조금 배우셨어요? 알겠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배우셨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1회차를 건너뛰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예. 보통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 저게 조금 배우신 분들이, 내가 음양오행은 이제 지겹다 해가지고 좀 건너뛰고 오시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제가 1회차부터 듣는 건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중간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하시는 실제로 좀 계시거든요. 질문도 많이 해보셔야 또.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있는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은 간지를 할 거예요. 제가 그 흘러온 역사를 얘기해줬죠. 음양론에서 가장 큰 틀이 음양론.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더 세분화된 게 오행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세분화된 게 오늘 할 거. 간지. 그러니까 사주는 간지학이에요. 간지학. 간지학이야. 10개의 천간하고 12개의 지지가 만나서 60개의 갑자를 이루거든요. 예, 그래서 60갑자라고도 하고, 그 60갑자가 우리 인생에 한 바퀴 다 돌면 우리 뭐 해요? 환갑잔치 하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60갑자 싹 다 돌고, 다시 처음에 만난 그 간지가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환갑만 돼도 오래 살았다 하니까 잔치하죠. 요즘은 환갑까지 산 게 장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칠순잔치를 더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 오늘은 그 60갑자의 그 기초가 되는 간지를 할 건데, 간지에는 제가 천간과 지지가 있다고 했죠.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 만세력을 이렇게 펼치면, 위에 4글자가 있고 밑에 4글자가 있다고 했죠. 오늘 배울 거는 요 위에
요 위에만 써지는 글자인 거예요. 예. 위에 4개, 밑에 4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를 지지라고 해요. 그래서 천간의 글자는 총 10개의 글자가 있어요. 갑, 을, 병, 정, 무기, 병신, 임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일간은 다 알고 있죠. 오늘 오신 분은 본인의 일주를 아세요? 네, 정일주요. 정해일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정화일간이 없었죠? 네. 네, 처음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일주가 있으니까 내가 뭐 기토일간이다 하면 기토의 성질이 궁금할 거고, 정화일간이다 하면 정화의 성질이 궁금할 거고, 그죠? 간목일간이다 하면 간목의 성질이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간의 10가지의 글자의 기본적인 그 성질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4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천간의 2회인데, 위에부터 할까요? 간지의 개념. 이렇게 만세력의 기본 단위가 10개의 천간, 여기 적혀 있죠. 12개의 지지로 구성된 간지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한 말이죠. 그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순서대로 만나면 60개, 아까 제가 60갑자를 이룬다. 여기였어요. 근데 그 간지의 조화는 음양의 조화이며 천간의 양, 지지는 음으로, 또 천간의 양, 지지는 음양을 나누는 기준은 제가 다양하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그럼 요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만나서 간지를 이룬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게 의외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지를 안 배웠거든. 근데 이제 천간의 갑이랑 순서대로 만나요. 지지의 자가 이렇게 처음 한 세트로 갑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을. 그 다음에 축. 을, 축.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임,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요게 순서대로 딱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면 충 마지막에 개해 일주까지 오거든요. 그럼 요게 60개가 돼요. 그러면 천간과 지지의 글자가 절대 안 만나지는 글자도 있어요. 그죠? 뭐 갑축일주 이런 건 없어요. 안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죽어도 안 만나져요. 한 만남 안 만납니다. 안 만나거든요. 이거를 제가 의외로 이해를 못 하시네. 다 만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는 막 갑축일지 저거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만나지는 글자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쓰면은 결국 개해에서 끝나고 이게 총 60개의 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뭐 다 쓰기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써놨고, 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가 되는 거는 본인이 하나씩 만나게 60개를 써보세요. 갑자부터 해가지고 총 개해까지 정말 끝날까? 이거를 한번 써보시면 진짜 이렇게 만나지거든요. 예.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요게 일주가 되고, 그러니까 갑축 일주는 없어. 갑축 년도 없어. 갑축 월도 없어요. 예, 아시겠죠? 갑축 시도 없어요. 예, 안 만나지는 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천간은 순수한 하늘의 기운을 뜻해요. 예, 천간은 하늘에서 부여하는 순수한 하늘의 기운. 요것도 오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죠. 그리고 병과 정은 화예요. 그리고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에요. 그리고 임계는 수. 이렇게 오행으로도 나눠지고, 요거 자체를 또 음양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을 양, 을을 병을 양, 정을 무토를 양, 기토를 경금을 양, 신금을 임수를 양수, 계수를 음수라고 해요. 네.
음양을 나누는 거는 딱 한 가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천간 지지 크게 이렇게 양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양음 이렇게도 되고 제가 그때 말했죠. 무까지 쪽에서 여기를 양, 기경신인계를 음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약속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양을 쪼개는 기준은 다양하게 있어요. 예, 요거를 말씀드리고 예, 사주 팔자 오늘 노란색 그 8페이지 노란색 부위에 표시되는 글자인 천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갑부터 할 건데 보면은 갑은 제가 말했죠. 음양으로 나누면 양이에요. 그래서 양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일간을 양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음양으로 양의 간, 천간이다 해서 양간. 을목을 음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너는 양간이네, 너는 음간이네. 그 얘기를 전혀 갑목일간은 양간. 이고 이제 오행으로는 목이에요. 오행으로는 목. 제가 적었고 계절로는 우리 목은 우리 오행할 때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단순히 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10개를 좀 세분화했잖아요. 그래서 더 계절을 쪼갭니다. 갑목은 초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가 있는 계절. 입춘 지나고 이제 딱 그 초봄, 새싹이 막 틀 때. 초봄에는 우리 다 바쁘죠. 그리고 다 입학하고 새로 뭔가 시작하고, 그죠? 요 입춘이 지나고 나서는 뭐 유치원 입학, 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이런 거 하고 다 시작하고 막 정신없고 생기 발랄을 하고 생기가 도는 시점이죠. 요때 이제 내가 올 한 해를 정말 잘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 그래서 사실 1월부터라기보다는 학기가 3월에 시작되니까 보통 이렇게 초봄에 우리 의지를 많이 다져요.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초봄의 기운, 조춘이라고도 해요. 이른 봄의 기운이다, 갑목은. 초봄과 같이 자꾸 솟구쳐 오르고, 이제 곡직력. 얘는 그래서 곡직력이 1번이에요, 갑목은.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무조건 밀고 나간다고 했어요. 아까 자동차에서도 그냥 속력,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라고 했죠, 목이. 그게 바로 갑의 기운이에요. 오행으로 목이기 때문에 요 갑을 오행의 글자를 붙여줘서 갑목이라고 읽고 그리고 갑일간을 갑목일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또 갑목일간 한 분 계셨죠? 갑자일주, 그죠? 네, 본인은 갑목일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갑목의 성질은 가진 갑목일간의 성격을 우리가 짧게 유추해보면 어떨까요? 명랑하겠죠. 우리 개나리 피고 벚꽃 필 때는 생기발랄하다고 했잖아요. 봄의 기운 자체가.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유치원 앞에 가면 막 소리 나요. 이런 생기발랄함이 갑목이 가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갑목일간 애들이 조후가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어린 애들 중에 갑목일간 진짜 명랑해요. 초등학생 뭐 이런 유치원생들 갑목일간을 보면 물론 갑목에서도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성질이 나눠지긴 하지만 굉장히 명랑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갑목일간인데 정말 명랑해요. 아이가 명랑하고 아무리 혼을 내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돌아오고 삐쳐있고 이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저희 딸은 기토일간인데 굉장히 한번 한을 품으면 한참 맺혀 있거든요. 삐져 있으면 이제 풀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갑목일간 아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왜요? 본인도 그래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단 어른들 갑목일간을 좀 만나도 제가 상담으로 만나도 진짜 명랑하세요. 명랑하고 대체로 이제 좀 그게 얼마나 드러나고냐 덜 드러나고의 차이기는 한데 내가 최고야라는 기본적인 그 자신감이 좀 내재되어 있어요. 갑목일간은. 이게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드러나고 이게 속에서만 자신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갑목일간은 추진력, 그 리더십으로 꼽기도 해요. 갑목 자체는. 그래서 갑목의 기운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이 있다, CEO의 성격을 지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갑목은 리더십, 추진력, 그리고 아우르는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갑목일간들이 조금 일간에 힘이 세면, 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신왕해지면, 이제 남 밑에서 일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못해도 내가 그냥 장사를 해도 내가 사장인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간목의 성질이에요. 약간 살짝 갸우뚱하셨는데 맞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네. 그 커피 학원 처음 갔는데 네. 반장됐어요. 아, 네, 네. 네.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근이 있다는 게 같은 초록 색깔이 밑에 더 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우리가 간목일간 보통 일간은 왼쪽에서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여기 갑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인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지지에 이제 묘목, 인목 이렇게 있으면 근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진짜 신태왕하다 이렇게 하면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끝 나는 거죠. 목이 뭐 다 본인을 지배하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큰일 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남 밑에서 못 하죠. 예, 내내 하면서 고개 숙이고 일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면 늘 곡소리를 내고 때려쳐야지.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윗사람을 엄청 깝니다. 내가 부장이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윗사람이면 저렇게, 저 윗사람이 윗사람 값도 못해. 그러니까 정말 조금 윗사람이 좀 얕보이면 제일 약간 기어오르는 게 간목일간인 것 같아요. 예. 힘없는 가비는 한번 봤는데 희마리가 없나요? 그럼 제다신약일까요? 그건 아닌가요? 제가 신약일 수 있겠네요. 예. 제가 많으면 또, 제가 말했잖아요. 그 조후가 많이 허물어지면 고성질이 많이 다운돼요. 많이 다운돼서 이제 요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태왕하다 우리가 뭐 이제 신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아니라 이제 간목 하나 뭐 이렇게 이목 있는데 옆에 전부 터오고 막 이래서 이제 아니면 전부 관만 있고 막 이러면 또 많이 죽죠. 나를 누르니까. 네가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그런 분을 한 분 알아요. 예, 간목 일간이신데 와이프분한테 거의 쥐어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다신약이었어요. 제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전혀 간목의 기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간목은 리더십이에요. 간목은 리더십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자기 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왜요? 신태왕인데요, 그야말로. 근데 진짜 오라먹고 가라면 가라는 사람이에요. 얘는 누굴까요? 네. 물어보세요. 너는 숨기고 있는 거니? 아니면은 뭐 그거 하는 거니? 라고. 아니, 이게 막 겉으로 으악 내가 최고야 막 이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아까 그 똑같은 명조인데 내 친구가 이제 이렇거든요. 근데 얘가 의사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나는 얘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알지. 내가 최고야가 항상 깔려 있는데 그걸 막 드러내진 않아요. 왜냐면 인성이 이렇게 강하니까 조절력이 상당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 그걸 막 이렇게 안 드러내지 재수없게. 네? 최고도 아니야. 이럴 수가. 예, 본인 일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간목은 리더십, 곡직력. 근데 이제 초봄이라는 거, 을목하고 나누기 때문에 위로만 뻗어요. 예, 간목의 성질은 한 방향성. 그러니까 못 먹어도 근데 이제 간목의 특징이니까 한 방향성만 간다는 건 장점은 내가 목표가 있다 하면 죽어도 그걸 이루고야 말겠다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간목의 성질이고 이 친구가 제가 그 의사라고 했잖아요. 요러니까 난 의사 될 거야를 초등학교 때부터 난 내 꿈은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가 될 정도로 전교 1, 2등을 공부를 하질 않았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더니 삼수를 해서 의대를 갔어요. 그것도 이제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정말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다 하더라고요. 끈기나 뭐 이런 거 하나는 진짜 간목이 알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간목은 진짜 이렇게 간목을 키운다 내가 우리 아들이 간목이다 하면 목표의식을 계속 심어줘야 돼. 얘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너 이거 할 수 있어. 네가 최고가 돼야지. 너 이 대학 가고 싶잖아. 이렇게 해주면 이런 친구들은 자존심 때문에 공부를 하고 가요. 예. 그게 간목이고 똑같은 목이지만 을목은 음의 간해요.
음간이라고 해요. 을목은 음간이고 얘는 이제 만연한 봄, 만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봄이 무르익었어요. 이제 이쯤 오면 봄이 무르익었고 이게 이제 봄이 흐드러지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초봄일 때는 이제 잎이 막 피고 새싹이 트는 그 과정이지만 만춘이 됐을 땐 우리 꽃이 피죠. 그죠? 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그 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 가지는 늘어져요. 그죠? 가지가 위로 뻗고 싶어도 무거우니까 옆으로 이렇게 흐드러지거든요. 그 을목의 가장 간목하고 차이점은 뭐냐? 얘는 굴신이 돼요. 굴신이 뭔지 아세요? 굴신? 몸이 굽혀진다는 얘기예요. 곡직하는 간목은 위로 뻗고 이렇게 빳빳하게 대가 서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러다가 부러졌거든요. 간목의 가장 큰 결점은 그거예요. 자존심을 부리다가 얘는 그냥 부러져 버려요. 뚝 하고. 근데 을목은 유연함이 있어요. 간목에 비해서는. 얘는 땅을 뚫고 이렇게 딱 삐져 나오는 그 상태면 얘는 이제 땅을 뚫고 나와서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약간 굴신이 되는 거예요. 몸이 유연하다는. 위로 물론 솟는 성질은 있지만 약간 이렇게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그게 간목과 을목의 가장 큰 차이고, 그래서 간목하고 을목의 간이 좀 드러나는 성격이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을목은 단순하게 말하면 재수없게 이렇게 내가 최고야를 잘 안 해요. 잘 감춰요. 그리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딪히는 경우가 간목일간이 이 정도 이렇게 세면 좀 많이 있는데, 을목은 잘 조절을 해요. 처세에 있어서 조절력이 충분히 있어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세요. 예, 그게 간목하고 을목하고의 차이점이고, 여기 밑에 보면 적혀있죠. 위로 솟구치기만 했던 기운이 이제 서서히 흐물흐물 벌어진다고 했어요. 예, 벌어지는 운동을 하는 게 을목의 운동이고, 간목보다는 유연한 성장과 구불구불구부러지는 휘어지는 그 하늘거리는 그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목이기 때문에 을목이라고 불러요. 음간이에요. 목 일간 중에서는 음간.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화로 넘어오면, 병화는 음양으로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 일간 중에 양간이고, 초여름에 이제 봄이 다 지났고 계절로는 초여름까지 왔어요. 초여름에 해당을 하는데, 이때는 꽃이 만발을 하고 만물이 가지와 잎이 완전히 벌어져요. 완전 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 거침없이 옆으로 막 발산을 하는 발산력이 있어요. 넓게 퍼지는 기운이에요. 화는 번진다고 했죠. 옆으로 벌어지는 힘이라고 했고, 그래서 병화의 기운은 옆으로 벌어지는 힘. 병화일간은 물상으로는 뭐 목일간들은 얘는 이제 나무, 하나의 큰 나무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간목은, 을목은 좀 이제 뭐 화초, 뭐 물상으로, 아니면은 이제 뭐 덩쿨, 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왜냐면 이제 굴신력이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굽어지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나무로만은 물상으로 보지 않고 그런 휘어질 수 있는 화초나 이제 덩쿨 이런 걸로 비유를 해요. 병화는 태양이에요. 물상으로는. 얘는 태양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태양은 가장 환하게 드러나 있죠. 자기 자신을. 그리고 걔 덕분에 우리도 밝은 빛을 볼 수 있고, 병화의 성질은 잘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병화일간들이 실제로. 그리고 유튜버들 중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병화일간들이 참 많고, 연예인들 중에서도 화일간들이 많아요. 병화, 정화 일간들이 많고, 좀 이제 그렇지 못한 일간들이 뵀을 때 약간 나댄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병화일간은. 네. 굉장히 명랑하고 병모일주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막 활 타오르다 금방 확 화냈다가 막 금방 막 잊어버리고 혼자 막 난리 났어. 그게 이제 병호일, 그러니까 이제 간여지동이다 보니까 병호일주의 특징인데, 이제 화일간들이 목일간들만큼 밝아요. 근데 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건강 얘기할 때 이제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가 된다고 했거든요. 똑같아요. 화도 너무 화가 강한 사주는 오히려 수의 느낌이 나요. 음의 느낌이 나서 이제
나대는 거 싫어하고 움츠려져 있고 되게 내성적이고 화일간도 화일간 나름이에요. 조후가 되게 일단은 중요하고 화의 성질을 해치지 않는 조후가 뭐 모든 일간들이 다 똑같지만 중요하고 화도 이제 너무 강해져 버리면 극도로 내성적으로 좀 고립이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히키코모리가 의외로 화일간들이 많아요. 병화일간, 정화일간. 제가 상담해보면 우리 아들이 나이가 40인데 아직 방 밖으로 안 나옵니다 하면 대체로 화일간, 병화일간 아니면 정화일간인데 화 많은, 아니면은 이제 뭐 을목일간인데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물에 고립된 부목이 된 을목일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히키코모리 이로 엄마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왜요? 아니에요. 예. 네. 부목이 됐다는 게 무슨 부목이 말 그대로 물에 나무가 뜬 거예요. 나무는 토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게 나무잖아요. 근데 얘가 물이 너무 많아서 사주에 물에 떠버렸다고. 토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목이 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썩죠. 나무는 부목이 되면 물에서 썩어버려요. 물이 지나치. 우리 화분 키워도 이제 과습하면 이제 뿌리 썩어서 죽였어요? 내 거 죽였어요? 아니에요. 예, 내가 화분을 하나 줬는데 죽인 거 아니죠? 확인해야겠네. 사진 찍어 보내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 이제 물이 너무 많으면 우리 화분을 키워도 부목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목은 그래서 부목이 되면 굉장히 안 좋아요. 주로 이제 뭐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부목이 돼버린다 하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갑일간의 주변이 다 까만색이면은 인성 잔치죠. 예, 인성 잔치죠. 네. 그 이제 병화를 하다 갑자기 구멍 얘기가 나왔는데, 뭐 여기도 적혀 있죠. 계절은 초여름이라고 했고 꽃이 만발하고 만물의 가지와 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 거침없는 발산력, 넓게 퍼지는 기운이에요. 병화의 기운이에요. 물상으로는 태양, 정화로 넘어가면 이제 얘는 음간이에요. 화일간 중에 음간. 그리고 오행으로는 화고 계절로는 이제 완연한 여름이 됐어요. 완연한 여름. 예, 완전 덥죠. 병화가 더 뜨거워요? 정화가 뜨거워요? 정화가 더 뜨거워요. 사람들이 병화에 비하면 정화는 뭐 그냥 촛불, 물상으로 촛불을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화는 촛불로만 봐도 안 되고 얘가 이제 태어난 시나 뭐 월에 따라서 이제 술, 해, 자 요런 시에 태어났거나 술월, 해월, 뭐 자월에 태어났다면 얘는 뭘로 볼까요? 정화는 밤하늘에 뜬 달, 별로 봐요. 촛불로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낮에 태어나지 않고 밤에 태어났을 때 정화는 쓰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길을 골목을 밝혀주는 건 달빛이고 별빛이기 때문에 더 많이 쓰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화는 물상으로는 뭐 촛불이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달, 별, 밤의 태양은 달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열기로 치면은 우리가 태양에 데이지 않아요. 불에 데이지. 그죠? 그래서 병화보다 정화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열기, 열감으로는 정화는 병화보다 훨씬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한 덕기와 은근한 강인함은 병화일간보다 정화일간이 더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정화일간들이 굉장히 온순해 보이거든요. 온순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절대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게, 정화일간 중에 뭐 양인살 깔고 있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세세요. 내재된 그런 기운 자체는 병화보다 훨씬 강한 게 정화일간이에요. 예. 꽃이 이제 활짝 피고 환하게 피어나 만개된 상태예요. 여름에. 완전 이제 진짜 더운 한여름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 밑에도 얘기했지만 지속력이 있는 작지만 강한 열기로 보기도 한다. 강해요. 데이는 건 우리 불의 대입니다. 아셨죠? 예. 정화일간은 그래서 정화일간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좀 기억나는 게 공효진 씨도 정미일주로 알고 있고 조인성 씨도 정미일주로 알고 있고 정화일간 연예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드러내고 뭐 방송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일간이 병화, 정화 일간이에요. 예.